여러분은 연령 제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예를 들어 음주나 흡연은 몇 살부터 가능할까요? 니시오 군. 그렇습니다. 20 살부터죠. 알면 됐습니다. 20 살이라고 하면 성인식이 생각나죠. 해마다 무슨 행사처럼 술에 잔뜩 취해 날뛰는 신출내기 성인들을 텔레비전 뉴스에서 볼 수 있는데 어째서 그 사람들은 이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술을 마시는 걸까요? 물론 매스컴의 선동도 한 가지 원인이겠지만 만약 음주는 20 세부터 라는 제한이 없어도 그 정도로 난동을 부릴까요? 음주를 법률로 허용했을 뿐이지 음주를 조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령 제한은 마시기는 싫지만 마시지 않으면 손해라는 마음을 자극하는 데 한몫 거두고 있는 게 아닐까요? 하지만 제한이 없으면 술에 취해 학교에 오는 학생이 있을지도 모르죠. 이 안에도 제한 같은 거야 깨끗이 무시하고 친척 어른이 권하는 술을 마셔본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행동을 개인의 윤리관에 맡기는 것은 역시 이상론에 지나지 않을까요? 무슨 소리를 하고 싶은 건지 모르겠다. 그보다 다들 범인이 궁금해 죽겠다는 눈치로군요. 이 안에 범죄자가 있다는 공포심보다 분명 호기심 쪽이 더 크겠죠. 개중에는 예상하고 있는 사람도 있는 것 같고 벌써 알고 있다는 얼굴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네요. 제 눈에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태연한 얼굴로 여기 앉아 있는 범인이 더 놀랍습니다. 놀랍다? 아니, 꼭 그렇지만도 않군요. 범인 중 한 사람은 자기 이름이 밝혀지길 원하고 있었으니까요. 반대로 또 한 사람은 아까부터 낯빛이 별로 좋지 않군요. 약속과는 다르다고 내심 안절부절 못하는 눈치네요. 안심하세요. 저는 두 사람의 이름을 이 자리에서 공표할 생각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소년법을 알고 있나요? 청소년은 미숙하고 발달도상에 있기 때문에 국가가 부모를 대신해 최선의 갱생 방법을 고려한다는 내용인데 제가 10대였을 무렵에는 16세 미만 청소년은 살인을 저질러도 가정재판소가 인정할 경우 소년원에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아이가 순진하다니. 대체 어느 시절 이야기일까요? 소년법의 허점을 노려 90년대에 14, 15세 아이들에 의한 흉악범죄가 빈번히 발생했습니다. 여러분이 아직 두세 살이었을 때지만 K씨 아동 살상 사건은 많이들 알고 있지 않나요? 범인이 협박장에 사용한 이름을 말하면 '아 그건가?' 하고 기억해낼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 사건이 발생하자 세간에서는 소년법 개정 논의가 열기를 띠었습니다. 그리고 2001년 4월 형사처벌 대상 연령을 16세에서 14세로 낮추는 내용을 포함한 개정 소년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여러분은 13 살이죠. 그렇다면 연령이란 대체 뭘까요? 작년 8월에 일어난 TC 일가 5명 살해 사건은
여러분 기억에도 선명할 것 같군요. 범인은 여름방학 동안 가족들의 저녁 식사에 추리소설에나 등장할 법한 약품을 조금씩 섞어 놓고는 각자의 증상을 매일 블로그에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예상보다 증상이 가볍다는 사실에 불만을 품은 범인은 마침내 저녁 식사인 카레에 청산가리를 섞어 부모, 조부모, 초등학교 4학년 남동생을 살해했습니다. 범인은 중학교 1학년, 당시 13세였던 장녀였습니다. 블로그에 올라간 마지막 문장은 뭐니 뭐니 해도 결국 청산가리가 효과 최고! 였죠. 텔레비전과 신문은 이 사건을 연일 크게 다뤘습니다. 루나 씨 사건? 손혜양 말처럼 여러분은 그 이름으로 기억하고 있는 듯하군요. 루나는 로마 신화에서 달 혹은 달의 여신을 뜻합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말하는 셀레네입니다. 그쪽은 모른다? 뭐 상관없겠죠. 그리고 루나 씨란 정신 이상, 심신 상실 혹은 어리석은 행동을 뜻합니다. 범인인 소녀가 블로그에서 그 이름을 사용했던 점에서 매스컴은 이 사건을 루나 씨 사건이라 명명하고 성실하고 얌전했던 소녀가 광기의 여신 루나 씨가 되기까지 어쩌고 하며 이중 인격살까지 세워 흥미본위로 불을 지폈습니다. 이 소녀가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 여러분 가운데 그걸 아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그럴싸한 이름이 붙은 이 사건은 범인이 미성년이라는 사실 때문에 얼굴과 실명을 가렸고 잔인한 사건 내용과 오로지 추측만으로 소녀의 마음속에 있는 어둠을 선정적으로 다루었을 뿐 중요한 진상은 하나도 알려지지 않은 채 잠잠해지고 말았습니다. 보도가 이래도 될까요? 이 사건 보도는 인간미를 전혀 느낄 수 없는 루나 씨라는 엽기적 범죄자의 존재를 일부 아이들의 마음에 자리한 어둠에 각인시켰을 뿐이고 어리석은 범죄자를 숭배하는 가련한 아이들을 선동했을 뿐 아닐까요? 저는 미성년이라는 이유로 얼굴 사진도 이름도 공표하지 않는다면 범인이 자만에 빠져붙인 이름도 공표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블로그에서 아무리 루나 씨라는 이름을 사용했어도 실명을 소년 A, 소녀 A로 표기한다면 그 부분도 모자이크 처리로 얼간이니 개똥이니 하는 볼품없는 가명을 붙이면 그만입니다. K씨의 아동 살상 사건도 굳이 그런 자필 서명을 공개할 것 없이 평범한 이름에 그럴듯한 한자를 갖다 붙였군요. 어려운 한자를 쓸 수 있다고 자랑하고 싶은 걸까요? 하고 콧방귀를 뀌었다면 좋았을 겁니다. 여러분 생각에 루나 씨라는 소녀는 어떻게 생겼을 것 같나요?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예쁜 소녀가 스스로 루나 씨라는 이름을 붙일까요? 얼굴 사진을 공표하지 않을 거라면 코 밑 인중이나 눈가 주름을 굵은 선으로 진하게 그린 악의적인 몽타주라도 공표했어야 해요. 한껏 인간미를 나타냈어야 합니다. 특별 취급할수록 떠들썩하게 날뛸수록 범인인 청소년들은 자아도취에 빠지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것을 동경하는 어리석은 아이들이 증가하지 않을까요? 처음부터 미성년자가 범인인 줄 알고 있었다면 사건을 최소한으로 다루고 자아도취에 빠진 어리석은 아이들을 착각도 유분수라고 타일러주는 것이 어른의 도리 아닐까요? 범인인 소녀는 아동 자립 지원 시설 같은 곳에서 장문이나 깨작거리다가 몇 년 후 뻔뻔한 얼굴로 사회에 복귀하겠지요. 하지만 이 사건에서 소녀보다 강한 비난을 받은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있나요? 바로 소녀가 다녔던 중학교의 과학 선생님입니다. 여기서는 본인의 프라이버시를 고려해 T 선생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T 선생님은 교과 활동에 몹시 적극적인 선생님이어서 안정성만 중시하느라 위험성이 낮은 실험조차 불가능해진 최근의 과학 수업에 이의를 제기하며 의욕적으로 실험 실습 안전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아는 사이인가? 실은 사건이 일어나기 며칠 전 전국 중고생 과학공작전 회장에서 만날 기회가 있어 처음 대화를 나누었던 선생님이었습니다. 소녀는 여름방학 전에 공책을 화학실에 놓고 왔으니 가지러 가고 싶다고 T 선생님에게 부탁했습니다. 담임을 맡고 있던 T 선생님은 몇 분 후에 보호자 면담이 있었기 때문에 평소 성실하고 얌전했던 소녀에게 아무런 의심 없이 화학실 열쇠를 꾸러미채 건네고 말았습니다. 소녀가 실험에 사용한 대부분의 약품은 근처 약국이나 인터넷에서 구입한 것이었지만 청산가리만큼은 학교에서 훔쳤다는 사실이 사건 후에 밝혀졌어요. T 선생님은 세간으로부터 관리 책임 소홀을 호되게 추궁당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애당초 T 선생이 소녀를 부추긴 게 아닌가 하는 근거 없는 소문까지 퍼져 결국 교사직을 그만둘 수밖에 없는 지경까지 몰렸습니다. T 선생님이 잃은 것은 직업만이 아니었어요. 매일 이어지는 비방, 중상에 T 선생님의 부인은 정신적으로 몹시 궁지에 몰렸고 사건이 세간에서 완전히 잊혀진 지금도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인 아들은 멀리 떨어진 할머니 댁에 맡겨져서 외가 쪽 성으로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T 선생님과 면식이 있었다는 사실과는 별개로 같은 업무를 한다는 이유로 제게도 사건 직후 교육위원회에서 위험물을 철저히 관리하라는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중학교 과학 수업에 청산가리는 필요 없지만 T 선생님은 뭔가 생각하는 바가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약품을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이하게 열쇠를 건네고 만 점에 대해서는 분명 관리 책임을 물어야 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학교 역시 청산가리는 없어도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약품은 많습니다. 그 약품들이 든 선반 열쇠는 절대 학생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고 있지만 그래도 금속 방망이로 선반 유리를 깨면 그만입니다. 그렇다면 조리실 식칼은 어떤가요? 체육 창고에 있는 줄넘기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애초에 우리 교사들은 학생들 교복 주머니에 나이프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아도 그걸 압수할 수 없습니다. 가령 그 학생이 누군가를 상처 입히기 위해 가지고 있다 한들 등하교 시간에 수상한 사람으로부터 몸을 지키기 위한 용도라고 하면 그만입니다. 상부에 보고하면 엄중히 주의하도록 이라는 소리나 듣는 게 고작입니다. 그 나이프로 사고 혹은 사건이 터져야 겨우 압수할 수 있어요.
당연히 그때는 너무 늦죠. 그리고 이번에는 나이프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어째서 미연에 사건 사고를 방지하지 못했나 하고 문책을 받습니다. 정말 나쁜 사람은 누구일까요? 역시 엄중히 주의를 주지 못했던 교사가 나쁜 건가요?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했어야 했나요?